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안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속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충남 아산의 마지막 경기가 마친 지 채 10분도 안 돼서 방송을 켜고 바로 리뷰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실시간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축구 각 팀들의 전술을 분석하는 팬분들의 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리뷰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약간의 그 자존감이 들긴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든 축구에 대해 논할 그런 그 지식들 혹은 이제 편견들이 항상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리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충남, 충청, 그러니까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네 개를 포함을 해서 리뷰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있나요? 있으면 좀 어떻게 인사라도 좀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축구공사는 일단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이 네 개 팀을 리뷰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마 그 다른 팀의 팬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 팀의 전술을 분석하는 혹은 이제 또 축구 전문가나 이제 뭐 축구 기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지망생 분들도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분석을 네 개 팀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생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생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번 주도 8라운드 잘 치러졌고요. 대전 하나시티즈는 여전히 한 주 앞서 있었고 어제였죠. 이미 9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K리그 1의 일정이 2보다 빠른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반기, 아니 이제 리그 막바지에 또 이제 승강 결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정을 조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K리그 1이 조금 빠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전은 뭐 지난주 토요일 서울과의 경기여서 2대 0으로 이제 전반을 마치고 앞서가다가 후반전에 이제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골을 먹으면서 2대 2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평소와는 다르죠. 윤도영 선수와 구택 선수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신상호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덕근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꾸며졌고 김현욱 선수도 오랜만에 선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실 스타팅 라인업에는 없고 서브 명단에 들어있지만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화면을 장식하고 있죠. 심지어 주민규 선수 예, 있긴 있군요. 서브 명단에. 예, 좀 그 박규현 선수나 하창래 선수, 안톤 이렇게는 뭐 사실상 거의 뭐 북바지 주전 수준이고 나머지 선수들을 로테이션 하면서 이 좀 체력적인 안배랑 또 이제 전술적인 시험도 같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대2로 뭐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뭐 서울도 일단은 아직은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강팀인 반면 대전은 이제 상위 스플릿이 시즌 초 목표였지만 뭐 의외로라기보다는 이제 드디어 순항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 맨유를 보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네임밸류가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 안정적인 경기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주로 있고 후반전쯤에 몰아서 골을 넣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전반전에만 무려 두 골로 앞서갔습니다. 구택 선수가 두 골이나 터뜨렸어요. 대전 팬분들은 매우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대전에서 두 골이나 구택이 두 골이나 넣으면서 앞서갔지만 후반전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나 링가드 선수와 문선민 선수에게 연달아 골을 내줬습니다. 이날 그 솔직히 문선민 선수가 대전의 수비진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서울의 저력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셨겠지만 문선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역전골까지 넣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못했고
윙가드 선수와 문선미 선수가 나란히 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전 입장에서 솔직히 재미를 챙겼죠. 선제골 두 골이나 넣고서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약간 좀 잠그는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보였는데 서울이 이거를 뚫어버리고 골을 넣습니다. 이후 이제 다시 또 대전은 이제 후반전 막바지쯤에 골을 넣은 팀답게 부랴부랴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다시 좀 정상적인 경기를 하려고 했지만 서울도 뭐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역전골, 아니 뭐, 예, 다시 골을 넣지는 못하면서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택 선수가 두 골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다음 경기는 어제 했습니다. 김천에서 경기를 했었고, 당시, 그러니까 4월 19일 기준으로 리그 1위와 2위 대전과 상무의 경기가 있었고, 대전이 이제 또 6월이 되면은 이 대전 스타팅 라인업 선수들의 대부분이 또 군입대를 하면서 김천 상무로 가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주전 센터백 중 한 명이었던 이정섭 아닌데 이정효가 아닌데 네, 이름이 왜 안 나오죠? 안, 나, 안 나와가지고 저도 이름이 갑자기 좀 그런데 이정협 선수 이정협도 아닌데요? 이정 하여튼 예 주전 센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교체 선수로도 나오고 주전 선수로도 나오고 윙백 혹은 이제 풀백 아니면은 이제 중앙 수비수로도 이제 다 아주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름이 선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네 개 팀이나 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선수들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 대전 인스타그램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누군지 이정택 선수, 네. 아, 이제 기억이 났네요. 이정택 선수가 입대를 했죠. 이제 뭐 15일차 정도 됐을 겁니다. 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대전에 또 나머지 4명, 네,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또 입대를 합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걸로는 이제 김인균 선수와 뭐 몇 명의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하는데 김준범 선수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4명의 선수가 이제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 황선홍 감독이 약간 볼멘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한 팀에서 4명을 빼냐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잘하면 빼가는 거죠. 그게 뭐 부정적인 방법, 뭐 물론 이제 팀별로 골고루 한 명씩 뽑으면 좋겠는데 워낙 대전의 선수들이 좋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뭐 국가대표에서도 뭐 흔히 있는 일이었죠. 모 프로팀의 수비 라인업을 그대로 빼다 쓰는 일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 감독이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월 1일 경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울산과의 경기인데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운드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일단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 결과도 제가 기억은 해놓고 있어요, 일단. 다음은 이제 3연패 중이던 천안의 경기였고 4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공격, 수비 어느 것 하나 뭐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이지훈 선수, 퉁가라 선수, 이정엽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사실상 공격 라인업은 대부분의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나온 건데 차라리 파브레 선수가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퉁가라 선수가 이제 작년처럼 좀 이렇게 넓은 활동량과 또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금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천하는 퉁가라만 막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들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의 부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지훈 선수가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공격 작업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구주국, 하재민, 이풍범, 김서진, 강영훈, 이상명, 김원식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뭔가 계속 안 맞고 있어요. 사실 이날에 이제 아산, 충남
천안이 이게 안 되는 날이구나라고 싶었던 게 이제 세 번째 골을 이동률 선수한테 허용을 할 때인데 이동률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경기 연속 골로 아주 기분 좋은 기록이었겠지만 박주원 선수의 볼 처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박주원 선수의 볼 처리가 이제 같은 팀 동료의 몸에 맞고서 다시 이제 이동률 선수한테 튕겨져 돌아가면서 이제 실점을 한 장면이었는데 박주원 선수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격양된 모습을 많이 격양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또 이제 중계 화면을 타고 이제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 어떤 콜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주원 선수의 실수가 좀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실점에 대해서는 박주원 선수의 지분이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총체적 난국이란 얘기인 거고 수비진과 골키퍼 간의 의사소통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박주현 선수가 그렇게 보여줬던 실점 장면은 아마도 다음 경기 선발 자리를 재종현 선수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치명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천안은 이용희 선수를 대신한 수비진들이 나름대로 잘 꾸려가고는 있는데 3실점을 했습니다. 뭐 이건 말을 당한 거죠. 3대 0은 이제 실력차 게임이기 때문에 천안의 1승이 이제 좀 소원해 보입니다. 뭐 정확히 2승이긴 하지만 그 1승을 거뒀을 때 그 중앙을 생략한 듯한 이제 엄청난 스피드의 역습이 어째서 이제 그 경기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브레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기도 했지만 뭐 좋은 모습을 이렇게 막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다음 경기는 이제 충북 청주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벌써 9라운드죠. 근데 제가 10라운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K리그 2와 1의 이제 그 순위표를 이제 보면서 경기의 3분의 1이 4분의 1이죠. 4분의 1 정도가 흘러갔으니 이제 순위표가 의미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천은 현재 이제 좋은 작년에 강등이 되고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 청주는 천안 시티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할 리뷰와 또 지난 경기 8라운드에서 아니 7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북 청주도 이제 순위 싸움에 어느 정도 가세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충북 청주는 가브리엘이 부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브 명단에 들어있고 마테오 직료는 아직까지 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제 이름 자체가 약간 그 축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한번 선발인가 교체로 나왔을 때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윤석영 선수도 서브 명단에 들어 있었고요. 이승환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충북 청주에서 굉장히 고분분투를 하고 형들이겠죠. 22세 이하이기 때문에 형들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비진들 조율을 하고 김선민 선수와 중앙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페드로기비오 김영환 요 세 선수가 또 이제 공격을 주로 이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약간은 그 상성이 좀 엇갈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 하면서 이제 페드로 선수가 23분 꽤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죠. 이게 그 페널티로 넣은 건데 뭐 페널티도 못 넣는 그런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충북 청주는 페널티킥까지 넣어주면서 1대 0으로 앞서갔고 또 전현병 선수가 멋진 골을 또 한 골 더 추가를 해주면서 2대 0으로 아주 깔끔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실력 차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2대 0 정도면은 충북 청주도 그것도 이랜드를 상대로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마테오 징요 선수도 교체로 나오긴 했죠. 그 좀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충북 청주가
그 비가 오는 날에 좀 강해요. 비가 오는 날에 강하고 서울 이랜드는 최근 세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갑자기 팀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겹쳤습니다. 이랜드도 솔직히 매번 나오는 그 에울레른가 하는 그 선수를 필두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했어요. 경기 내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의 충북 청주는 이상하게 강력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충북 청주의 홈 구장이 조금 비 때문에 그 약간 논두렁 축구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에 이상하게 강한 충북 청주와 그리고 약간 하락세를 겪고 있는 서울 이랜드가 만나면서 오랜만에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쳤고 승리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충북 청주가 이게 약간 도깨비 같은 팀, 맨날 지는 팀에서 이제 지거나 비기는 팀에서 도깨비 같은 팀으로 좀 변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회가 생긴 것 같고 그 권오규 감독도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를 봤을 때 말이죠. 7, 8라운드에 충북 청주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거는 드디어 감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다음 경기는 이제 천안과 토요일 날 2시에 경기를 합니다. 어웨이 경기니까 이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5월이 돼서야 홈 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주의 잔디 상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어웨이를 다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대부분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하면서 오히려 충북 청주의 후반기 일정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번 홈 경기하고 한 번 어웨이 가고 두 번 홈 경기하고 다시 어웨이 가고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있고 막 4연전도 있네요. 4연전, 3연전, 2연전 뭐 계속 있습니다. 청주의 그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좀 더 유리한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충북 청주의 홈구장의 잔디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가 홈으로 돌아오면서 점점 이렇게 폼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 청주의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또 이제 시즌 개막부터 계속 원정을 다녔던 팬분들에게도 이제 좀 편안하게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축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방금 전에 끝난 아산과 전남의 경기입니다. 김현석 감독이 충남 아산에서 전남으로 가면서 김현식 감독 더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전남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석 감독이 이제 그 감독직을 이제 옮기면서 이제 아산의 그 스피드하면서 간결한 축구가 전남에 제대로 이식이 됐고, 발디비아 하남 선수들 같은 이런 주축 선수들의 또 그러한 전술에 잘 녹아들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아산이 이거를 준비를 했다는 듯이 선발 라인업 또 뭐 아담, 강민규, 김승호 선수, 뭐 한규원 선수, 손준호, 정마호 선수 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이게 베스트 멤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이제 충남 아산이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을 필요로 할 때는 뭐 강민규, 아담 선수도 좋긴 하지만 강민규 선수와 데니스손, 마사키, 김종민 선수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격 옵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남과의 경기에서는 그 발디비아와 하담 선수를 이렇게 좀 약간 견제하는 모습이 있는지 약간 중원을 두텁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역습 혹은 지공으로 아산이 좋은 기회를 많이 잡기는 했는데 전남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어내기는 조금 어려웠고 전남도 역습이나 지공으로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두 팀 다 결정적인 장면이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하면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아산이 뭐 이제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지공 상황이 많았고
약간 맞춤을 준비를 잘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배성재 감독도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8라운드, 지난 라운드도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지난 라운드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 지지난 라운드에서도 사실 좋은 모습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아산도 작년처럼 올해도 약간 느리게 출발을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리그 내 강한 팀들이 좀 있죠. 전남도 그랬고, 성남도 그렇고, 그리고 인천도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 꼽는 3강인데, 요 세 개 팀들에게도 뭐 지지 않는 경기를 좀 보여주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마훈 선수가 이제 그 포백 사이, 그러니까 두 센터백 사이에 들어가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이전 경기에서 좀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거의 센터백처럼 뛰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볼배급을 많이 하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신성원 선수와 정마호 선수가 은근히 이렇게 볼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골키퍼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미드필더나 공격수의 숫자를 늘려서 공략을 하는 그런 축구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마호 선수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에 서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손준호 선수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모습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마호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는 이제 후방에서 길게 방향 전환을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아주 탁월한 선수이고, 저 최전방까지 한 방에 연결을 해주는 패스도 가능한, 그리고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어릴 적에 좀 재능을 보여줬었던 선수인데요. 정마훈 선수는 그거 요즘 또 축구 트렌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약간 중거리 이상의 패스를 하기가 좀 힘든 환경이긴 해서, 정마훈 선수가 롤모델이 기성용 선수처럼 시원시원한 패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 정마호 선수는 이제 그 전환해주는 패스가 좀 느려요. 뭐 K리그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긴 합니다. 성적이 좀 안 좋은 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전환이 느립니다. 이게 공수 전환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의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해주는 속도의 차이가 그 팀의 성적을 좌우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좌우 전환이 느린 팀일수록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충남 아산은 시즌 초에 비하면 지금 그 좌우 전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기는 했는데, 약간은 개인 기량에 조금 더 의존을 하는 타입에 가깝기는 합니다. 뭐 물론 그 경기 후반때쯤이기는 했지만 그 충남 아산 선수들의 이 화려한 개인기를 보면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좀 경기장을 넓게 쓰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반대쪽으로의 전환이 좀 늦은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속도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쉽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안산과의 경기가 있네요. 안산도 요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의도적으로 코리아컵을 리뷰를 안 하고 있는데, 코리아컵까지 리뷰하면은 전 아유 안 돼, 아유 그 정도로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스코어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스코어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리아컵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리아컵은 8강부터 보는 게 맞다라는 주의이기도 해서, 또 이제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팀은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사실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코리아컵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리뷰하는 대전을 제외한 세 개 팀들은 다 코리아컵보다는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산과의 경기가 이제
그 충남 아산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전남과의 홈 경기는 썩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안산과의 경기는 조금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 같은 충남 아산. 그러나 약간 공격간의 조금 세밀함을 약간 더 맞춰야 될 것 같고, 충북 청주는 완전히 감을 잡아올 것 같아요. 이제 공격진들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또 이제 서울 이랜드가 좀 주춤하고 있고, 또 비가 오는 수중전이기는 했지만, 이기는 게 어딥니까? 지난 7라운드에 이어서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준 충북 청주와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천안, 그리고 어쨌든 뭐 이기거나 비기는 걸 하면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입니다. 뭐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난 선수의 네임밸류에 묻어서 이런 엄청난 화력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한 실리 축구를 하고 있는 대전인 거죠.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유니폼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는. 전술이 그러한 컨셉이었다는 거를 이제 저도 이제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 공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을 것 같은 9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